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0년에 한 번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떼돈을 벌 기회가 옵니다. 1억으로 적게는 2억부터 많게는 30억까지 벌었습니다. IMF 등 유수한 기관들이 세계 경제 침체와 경제 위기를 잇따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는 대폭락, 소폭 회복을 반복하면서 최저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후발주자인 부동산도 상승세를 멈추고 거래가 끊긴 채 가격이 급락하는 추세입니다. 이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으므로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무조건 현금 쏴라. 왕창 떼돈 번다. 자, 이 블랙홀에 그동안에 거품이 가득 꼈던 것들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가장 큰 테두리로 왜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 또는 뭐 금융 위기, 외환 위기, 좋아요. 위기가 아니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경제 침체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이클상 하락해도 괜찮고요. 그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에게 큰 기회나 작은 기회 중에 하나는 올 거예요. 먼저 얼마나 심각하냐면 IMF 세계경제 대위기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 주식 거품이 엄청나게 끼었죠. 가야 할 생산 쪽으로 가지 않고 소비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위험자산에 몰두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다 몰려버렸어요. 돈이. 그러니 지금 미국 금리 인상 긴축이 시작되니까 부동산 주식, 특히 주식하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거품이 먼저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이제 후발주자로 따라가겠죠. 미국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아주 결정적으로 시작을 했다면 중국 경제 침체, 중국은 보통 6%에서 한 10%는 성장을 하는 나라잖아요. 이 베이징이라든가 상하이를 봉쇄하는데 무슨 뭐 기업 디폴트, 가뜩이나 부동산 회사들의 몰락으로 이런 문제가 터지고 러시아 디폴트, 러시아는 국가가 사실상 경제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러우 전쟁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 원유, 원자재, 곡물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 폭등의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를 휘감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런 5가지가 세계 경제 침체, 주요 신흥국 위기로 번진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들이 떼돈을 벌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쉽고 우리 생활에서 밀접하게 할 수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 5배 수익입니다. 어떻게 5배나 뛰었지? 2배도 안 뛴 것 같은데 투자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 2007, 8년에 자,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뛰었다가 쭉 빠졌죠. 여기까지. 그러다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이만큼 올라와서 약간 좀 빠지네만에 할 때예요. 지금 2단계에서. 자, 이때에 비해서도 엄청 뛰었죠. 자, 그럼 얘가 빠지면 어느 정도 빠지냐? 아마 노무현 정부 시세 근처까지 빠질 것 같아요. 연도로 따지면 2018년? 19년? 서울은 18년, 19년. 그 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지방은 한 20년부터 뛰었으니까 20년 후반기 이 정도로. 아무튼 반토막 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거예요. 자, 그래프 보이시죠?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이렇게 뛸 거예요. 다음에. 자, 이 뛰는 걸 잘 보세요. 이렇게. 자, 보시면 서울 경기 아파트 이제 왜 이렇게 많이 버느냐? 여러분들 지금 현재 20억 아파트 하면 자기 돈이 4억밖에 없는 사람은 생각도 안 해요. 잘 들으세요. 20억 아파트 얼마든지 10억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억으로 하락하면요. 이거 4억이면 전세 끼고 잡아요. 실거주도 폐지돼요. 하락장에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그 다음에 10억 아파트가 얼마 가느냐? 20억을 회복하고 20억에서 떨어졌으니까 30억을 찍고 가는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결론적으로 4억 가지고 30억까지 갔으니까 10억이. 순수익이 20억이네요. 무려 5배를 먹게 돼요. 4억 가지고. 어마무시하죠. 두 번째는 서울 3기 신도시 분양권 미분양이 나올 거예요. 아마 2, 3년 떨어지면. 자, 5억 분양가가 있다. 얘를 뭐 계약금 5천만 원이나 뭐 1억 갖고 잡고 나중에 뭐 갭 투자를 하든지 실거주를 하든지 하게 되면 12억을 띱니다. 결국 5억 가지고 7억을 벌 수가 있어요. 초기 투자 금액은 뭐 5천 갖고 7억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자 극대화를 또 시키려면 얘 따로가 아니라 돈이 좀 있다면 급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 이 셋 중에 하나를 병행해서 1 플러스 1이나 1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20억 5배만 버는 게 아니라 좀 여기서 한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30억도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좀 예측이 아니라 과거에 이렇게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블루스독으로 부동산 블루스독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전국 폭락 아파트, 그러면 웬만한 아파트는 5억짜리가 있다. 그럼 8에서 10억까지 갑니다. 순수익은 3에서 5억. 여러분들이 보통 수익은 다 이거예요, 이거. 근데 부자들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같은 돈으로 투자해서 누구는 20억 벌고 누구는 그냥 3억, 5억밖에 못 벌고. 그러면 안 되죠. 평생의 기회인데.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보시면 자, 코스피가 이거 1000. 2000에서 좀 많이 놀았죠. 2010년 이후에. 자, 2000에서 많이 놀다가 3300까지 찍었죠. 근데 얘가 찍기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1400까지 빠져요. 한 여기까지 빠졌네요. 1400이 3300까지 갔으니까 2배 이상 뛰었죠. 2000년에. 그러다가 지금 빠진 게 여기 써 있는 대로 2600. 얼마 전에 2500 거의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한 거예요. 조금 회복하고 폭락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가 만약 금융위기가 터지면 얼마까지 빠질까? 여기 동그라미 친 1000까지 빠질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들 코로나로도 1400까지 빠졌는데 금융위기는 훨씬 더 센 건데 1000까지 안 빠지겠어요? 예전에 미국발 금융위기도 900까지 빠졌는데.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현재 2600에서 이만큼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떨어졌을 때 투자하는 게 인버스고 이렇게 올라갈 때 투자하는 게 레버리지 또는 그냥 일반 주식들, 삼성전자 등 일반 주식들 올라갈 때 항상 이게 1000까지 갈 수 있다, 금융위기가 터질 수 있다는 걸 염두하고 물타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ET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 먹는 게 인버스예요. 코스피 2500 아래에서 보통 시작하는 게 좋아요. 2500 아래에서. 혹은 원달러 환율이 2500 돌파, 지금 돌파했네요. 근데 2500을 넘었죠. 이 두 개가 성립되면은 이제 많이 투자하라는 게 아니래요. 인버스 레버리지는 어려운 거니까 조금씩.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2000 아래로 떨어지면 뭐 인버스 2 곱하기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거 삼성증권사, 삼성자산운용이라고 하죠. 코덱스 인버스 1 곱하기 먼저 갔다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라고 있어요. 이거 2배 먹는 거. 이렇게 확대 지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뭘 보고 투자하면 되느냐. 먼저 기관 같은 경우는 인버스를 사는지 또는 레버리지를 사는지를 보면서 인버스를 많이 산다 하면 따라가면 먹을 수 있어요. 자, 외국인들은 별로 인버스 레버리지를 투자를 안 하니까 요즘은 좀 많이 하긴 하는데 기관이 나와요. 외국인들은 그냥 코스피를 파느냐 사느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참조해서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TF 레버리지는 바닥까지 떨어졌어. 코스피가 1100까지. 그러면 회복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000이나 1100까지 떨어지면 얘가 나중에 3300, 그게 꼭지였잖아요. 코스피가. 그때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상승장에 코스피 1000 정도 바닥장에서 1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이번에는 올라가는 걸 투자해야죠. 여기 보세요. 코덱스 200이라고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1 곱하기.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이제 상승할 때 먹는 2배로 먹는 게 있어요. 아까 인버스하고 반대죠. 여러분들이 참 특이한 게 인버스만 알고 레버리지를 모르다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꼭 1000까지 안 떨어지더라도 도중에 1500까지 떨어지더라도 올라가네 그러면 바꿔 타야지. 인버스에서 레버리지로. 이해가셨어요? 또는 레버리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일반 주식도 다 올라가면 먹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라든가 이렇게 일반 주식들. 기관이 레버리지를 사느냐 인버스를 사느냐를 보고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사냐 파느냐를 보면서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3번 ETF 주식 평상시에는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위험합니다. 비록 이게 하락장에 투자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제위기 때 소액으로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1000까지 빠졌다. 차라리 좀 잘하는 사람은 인버스 레버리지 해도 되는데 경험이 없는 분은 삼성전자에 몰빵을 해버리세요. 그럼 3배 뛸 거예요. 아까 부동산은
금융위기 터져서 바닥까지 가게 되면 6배, 갭투자로 5배 이렇게. 자, 코스피는 3배. 비트코인 볼까요? 지금 이제 3만 불, 2만 대, 3만 대가 분기돼가지고 2만 대까지 떨어졌다가 회복한 거죠, 조금. 자, 여기 지금 6만 천까지 갔던 게 여기 보세요. 3만 밑에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회복한 거예요. 사실상 거의 55% 추락했어요. 꼭지에서. 근데 이것만 보시면 안 돼. 이 바닥에서 봐야 돼요. 2000 거의 16, 17년 이때요. 200만 밖에 안 했어요. 200만짜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2000달러. 자, 2000달러가 6만 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을 정도면 몇 배입니까? 30배 뛰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30배 뛴 게 겨우 반토막 난 건데 이게 진짜로 나중에 경제 위기가 세게 터지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한 3만에서 놀고 있는 걸 한 만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5천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유의할 점 먼저 알아야 돼요. 평상시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갈 때든 또는 지금처럼 불안한 시기 특히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건 완전 도박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17년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자, 2,000달러에 있던 게 6만 1,000달러 30배 쪘다고. 현재 6만 1,000달러까지 갔던 게 3만 달러로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간 게 훨씬 크잖아요. 경제위기 터지면 자 5천에서 10,000달러라고 예측을 하지만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심각하죠. 경제위기 때 대충 이때 잡아버리면 이 쌀 때 잡으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배에서 10배 수익 예상합니다. 이것도 비트코인도 잡고 싶다면 바닥에서 잡으세요. 달러 한번 볼까요? 자, 금융위기에 30% 수익을 얻네요. 여기 이거 옛날에 97년 외환위기 때 2,000을 넘겼어요. 1달러당. 자,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뛴 거예요. 진짜. 1달러당 거의 2,000원을 2,100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쭉 내려왔고. 이거는 뭐냐? 미국발 금융위기 때 1,580 거의 1,600까지 갔던 거죠.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달러에 1,000에서 1,200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최근에 좀 올라서 여기 보시면 1,280 거의 80대 중후반까지 찍다가 거의 90 가까이 갔다가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금 최근 1,200에서 1,300 그 사이에서 계속 놀고 있어요. 높은 시세에서.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가 얘는 이제 터지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략 한 1,600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요. 왜냐? 여기까지. 자, 그러면 꽤 먹네요. 얘가 떨어지면 떨어져봤자 1,100이고 올라가면 좀 더 많이 뛰죠. 이 동그라미 원친 거. 자, 보실까요? 평상시 달러 1,100에서 1,300 사이 보유자금 30% 이내 박스권 투자하면 되겠고, 자, 이제 현금이 한 1억 있다면 3천만 원만 달러로 바꾸라 이 말이죠. 교환 수수료 할인 90% 받고 예금 적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신환 수수료 확인 후에 투자하는 거죠. 이거 은행에서 다 해줘요. 준 금융위기 상황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반복해갖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크게는 못 먹어요. 자, 대신에 너무 많이 몰빵하지 마세요. 달러로. 자, 여러분들 금융위기 후에 회복 단계에 투자하면 손실하겠죠. 왜냐?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하게 되면 안 되죠. 1,600까지 이미 올라가는데 얘가 뭐 2,000 가지 않아요. 떨어지는 일만 남았잖아요. 달러가.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러 예금, ETF 펀드 이런 것들이 있다. 금융위기 시에 1,500, 1,800 예상을 합니다. 금융위기 전 지금 1,200 한 80 정도 또는 50 정도 투자하면 30% 이상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금 투자도 비슷해요. 30% 수익률입니다. 금 보시면 현재 75,000까지 갔죠? 자, 여기에 지금 끔찍하네요. 39,000까지. 진짜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없는데 이 박스를 보세요. 많이 빠지면 대략 한 6만 한 5천이 바닥으로 보여져요. 6만 5천이. 그리고 제일 꼭지 찍은 게 8만까지 갔어요. 지금 한 1g당 8만 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금. 자, 그리고 7만 5천 원 정도 됐네요. 약간 빠진 상황인데 꼭지에 가깝죠. 자, 오른쪽 볼까요?
평상시에 국내 금은 6만에서 7만 8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보유자금 30% 이내로 너무 금에 몰빵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무한정 양적 완화로 금 강세 지속. 그리고 지금은 거꾸로 또 금융위기처럼 막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전자산인 금이 또 강세야. 근데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부담돼요. 현재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반복되고 있는데 국내 금 여기 보시면 7만 5천인데 여기에서 잡는다면 금융위기를 보고 잡아야 돼요. 아까 달러도 뭘 보고 잡으라고 그랬어요. 금융위기 보고. 그러면 얼마까지 가느냐 보세요. 만약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이거 금 잡으면 안 되죠. 금융위기 터졌을 때는 끝까지 올라갈 텐데 이 원 치는 곳까지 올라갈 거예요. 10만 원이나 11만 원. 그러면 떨어질 일밖에 안 남잖아요. 자, ETF 금선물, ETF 뭐 ETN, 골드바 이런 것들로 살 수 있는데 현금의 30% 이내로 투자하고 금융위기 시에 대략 현재 7만 5천 원 하는 게 10만에서 11만까지 올라가니까 30%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달러나 금은 금융위기 터진다라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30% 먹어요. 안 터지면 10%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자, 이제 부동산, 비트코인, 나스닥, 뭐 코스피, 달러.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갭으로 투자했을 때 지금 여기 꼭지에서 떨어지면 한 이 정도 떨어지잖아요. 얘가 이제 더 올라가고 신고가 찍겠죠. 서울 같은 경우. 갭으로 투자하게 되면 돈 더 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배까지 먹을 수 있어요. 1억은 5억, 5억은 20억 법니다. 자, 이제 보시면 3배에서 10배 뭐가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6만이 3만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진짜로 $10,000 밑으로 떨어지고 막 5천까지 떨어지게 되면 3배, 심하면 10배 이상까지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이때는 질러도 돼요. 특히 암호 가상화폐가 많은데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하죠. 자, 이제 나스닥 종합. 아까 코스피는 한 3배 봤는데 나스닥은 한 5배까지 뛸 가능성이 높아요. 왜?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15,000까지 갔던 게 11,000. 얘는 2,500까지도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2,500 5배 하면 12,500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배, 6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오히려 코스피보다도 전망이 이 금융위기 터질 때 하시라 이거죠. 자, 이제 달러는 30%. 왜냐? 지금 아까 1200에서 1600까지 뛸 수 있다고 제가 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떼돈 벌기 위해서 이걸 정리를 잘해야 돼요. 부동산은 그냥 경기위기하고 상관없이 폭락만 하면 대사락 2에서 5년 동안 30에서 60% 폭락장 활용하면 되고, 금매, 분양, 분양권 미분양 또는 갈아타기 또는 1+1 이런 걸로 돈 버는 거예요. 폭락장에. 금매 하나 잡고 금매만 잡고 끝나도 돼요. 또는 갈아타기 해도 돼요. 더 좋은 걸로. 또는 금매 플러스 분양권 미분양 중에 하나를 잡거나 또는 2개를 잡거나. 이건 여러분들 부양책을 많이 제시하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아들들 이때 해줘야지. 왜 지금 폭등장에서 못 해줘서 안달입니까? 하락장에 해주세요. 금융위기 후에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주식. 금융위기 전에 하면 좀 위험하고 후에 주식이 1000이 가든 1200이 가든 바닥장에 3배 먹어요. 삼성전자 또는 코스피 펀드를 들어도 좋아요. 이때 레버리지도 괜찮고. 그다음 부동산 갭 투자를 하세요. 금융위기 터지면 5배까지 벌 수 있어요. 서울이나 서울인접 상급지 폭락한 아파트를 실거주 폐지하니까 갭 투자 또는 분양권 미분양까지 플러스 1로 해가지고. 자, 비트코인 바닥까지 가면 왜 높습니까? 3배에서 10배까지 벌 수 있는데 1천만 원 이내까지 빠질 수도 있다고 했죠. 무조건 빠진다는 건 아니에요. 예, 본전치기 회복하면 6천만이니까 충분히 벌 수 있죠. 자, 얼마나 많이 법니까? 금융위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말했던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하면 난리 납니다. 지금은. 평상시 하지 마세요. 많이 먹지도 못해. 자, 달러는 30%. 그리고 금도 30% 먹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해 줬죠. 1250에 잡아라. 자, 이제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 부동산 투자. 원래 이렇게 잘 투자하게 되면, 자, 시뮬레이션을 내봤더니 60배까지 벌어요. 1억 갖고 60억을 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대로 잘하게 되면 선수들은 벌겠죠. 주로 이제 기관에서도 아주 선수들은. 자,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벌기는 어렵고. 자, 볼까요? 평상시에는 연습을 좀 하고 박스권 2,500에서 3,300이 이게 박스권이에요. 근데 2,500이 분기됐다.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를 조금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인버스 1 곱하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진짜 금융위기 쪽으로 떨어지면은 2배 먹겠죠.
만약에 올라가면 하면 안 되죠. 인버스는 주가가 떨어져야 먹으니까 항상 생각을 물렸다고 해서 안 팔고 그러면 안 돼요. 좀 손해보더라도 던져버려야 돼요. 5% 이상 손실 보면 판단을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두 번째, 코스피 지수가 2000 밑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건 거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럼 이제 이때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2배 먹는 걸로 질러버려도 돼요. 다만 평상시 경험을 안 한 사람들은 하면 안 돼요. 3배까지 뛸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1억 투자했으면 3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나라 것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데 해외는 늦게 떨어져요. 그래서 해외 늦게 떨어지는 거 재빨리 1 곱하기나 2 곱하기 인버스를 잡는 거예요. 그럼 4배 정도 먹습니다. 대략 1000을 바닥으로 보자고요. 정해진 건 없어요. 1000이 바닥일지 800이 바닥일지 1400이 바닥일지는 가봐야 하는데 1000으로 예측을 하고, 자 이제 올라가는 일 빨간색이잖아요. 그러면 1100에서 1200 올라간다. 이번에는 상승장에 투자할 수 있는 게 코덱스 200이에요. 그럼 4배까지 먹었던 게 이때 먹으면 5배에서 6배. 그 다음에 좀 더 올라갔네요. 1200에서 1300 막 올라가고 있네. 그러면 이제는 상승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자신감 있게 2 곱하기짜리 레버리지로 투자하는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 2배를 먹는 거. 그럼 12배에서 20배까지 뻥튀기 됩니다. 돈을 불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2500 넘어가게 되면 해외 거를 또 이번에 거꾸로 해외 레버리지로 질러버리면 20에서 40배. 마지막으로 40배까지 한 다음에 부동산은 후행이기 때문에 늦게 회복하거든요. 꽝 하나 먹어 좋은 거 잡아놔요. 그러면 60배 해서 1억이 60억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게 황당한 것 같지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요. 그냥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냥 이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모르겠다. 그럼 바닥에서 잡아요. 그냥 부동산을 잡으면은 아까 말했듯이 5배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잘하면 10배까지. 그리고 주식을 잡으면은 3배. 또는 뭐 가상화폐를 잡으면은 3배에서 10배. 다 얘기해 드렸잖아요. 경제위기 과정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돼요. 먼저 중국이라는 나라가 터질 가능성이 커요. 완성제 금융위기. 이게 주로 기초제, 중간제, 물론 완성제도 있지만 이게 많은 나라가 한국, 일본, 대만, 미국인데 여기 같이 금융위기가 같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유, 원자재, 주로 원자재를 제시하는 중동, 호주, 캐나다, 러시아도 금융위기 터지겠죠. 즉, 좀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미국, 중국, 유럽처럼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지는 거죠. 자, 예전에 봤더니 코스피가 얼마나 빠졌느냐. 자, 외환위기 때 97년에 코스피가 자 1138까지 갔던 게 280까지 빠졌어요. 4배 빠졌죠. 자, 이제 IT 버블 때 2000년에 코스피가 1059에서 480 진짜 많이 빠지지 않아요? 자, 카드 대란 2001년에 코스피 852, 420 반토막이네요. 4배 반토막. 미국발 금융위기 자 2000년이에요. 자 2064가 938 반토막도 더 떨어졌죠. 지금 제가 왜 이번에 1000까지 갈 것으로 1200이나 1000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느냐. 지금 이거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코스피가 이렇게 갔어요. 원래 2000에서 1439까지 빠졌다가 3266까지 올라온 거예요. 오, 그 더블 이상 올라왔네요. 그러던 게 지금 빠져갖고 26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 금융위기 터지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 자, 이제 세계 경제위기. 위기는 기회다. 보유한 자본금은 불평등할지 몰라도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엄청난 준비와 현금을 보유해야 하며 타이밍을 잡아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